첫 번째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공식은 한 두 개짜리에 대한 제곱 이야기여서 어디로부터 지금 도출이 되냐면 변형 공식 갈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변형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냥 흔히 나오는 그냥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이제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전개했을 때 상황을 뭔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적었습니다. 맞아요. 전개를 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이거를 단순히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관점에서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등식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왼쪽으로 넘기면 돼. 약간 이렇게 보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제가 넘어갈 때는 부호가 만들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이 공식을 쓰는 목표는 합과 여기가 합부분이에요. x랑 y의 합과 x랑 y의 곱부분. 그러니까 합곱으로 무언가 식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합곱으로 표현하고 싶다. 약간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x-y의 제곱을 갖다가 전개를 한다고 치면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죠.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얘를 왼쪽으로 이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도 변형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차로 써져요. 제곱에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번에는 여기가 차로 써지고 여기가 곱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고 같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나타낼 때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동적으로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봐. 유동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너가 이런 식을 갖다가 봤다고 쳐봐. 자, 이 식을 봤어요. 됐어요? 저거를 합과 곱으로 표현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저 식을 봤는데 저거를 합과 곱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봐봐. 너가 일단은 자 x제곱 이거 x제곱과 이 y제곱 보이시죠? 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뭘 갖다 해볼 것 같아? 제곱을 얻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제곱 전개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서 생기는 불순물이 생겨. x, y라고 하는 항이 몇 개가 생기지? 2개 생기는 거 맞죠? 2xy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전개하면서 2xy가 생겼으니까 왼쪽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xy잖아요. 그럼 xy가 2개 있으니까 몇 번 빼야 되지? xy가 여기 2개 있잖아. 얘를 전개하면서 생기잖아. 근데 왼쪽에는 마이너스 xy야. 그럼 여기서 xy를 몇 개를 빼야 되지? 3개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뒤쪽에서 약간 보정하듯이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변형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전개했을 때 생기는 불순물을 적당히 뭐 더하거나 빼서 왼쪽과 수치를 맞춰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형을 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죠? 이제 이 밑에 게 살짝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위쪽은 그냥 기본 공식 같은 거야. 알겠지?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제곱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제곱.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세제곱 공식은 2개를 배웠어. 만약에 이걸 세제곱을 한다 라고 썼을 때 저랑 공부하실 때는 이걸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제곱이 먼저 생길 거고 여기 뒤쪽은 3xy로 묶여서 x 더하기 y 형태 곱셈 공식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안내드렸어요. 그때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너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형태를 다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를 표현할 때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이 왼쪽으로 그냥 이항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가 되기를 x 더하기 y 자 세제곱 합의 세제곱에다가 얘가 넘어가면서 빼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공식이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되는 되죠. 그래서 사실상 왼쪽 공식과 오른쪽 공식은 사실 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을 외워두게 되면 이걸 오른쪽으로 바꿔서 쓰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인지를 하시면 된다는 뜻.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x-y의 세제곱이었으면 자,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식이 전개가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3xy로 묶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x-y 이렇게 되겠죠? 돼요? 여기 잘못 썼다.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자, 나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형태로 쓰고 싶다.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x-y의 세제곱 자, 더하기 자, 3xy의 자, x-y의 이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됐죠? 이 정도의 변형 공식 같은 거는 조금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 문제는 아마 풀기가 어렵진 않을 것이고 제가 뭘 갖다가 써줘야 되냐면 제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77번 관련인데요. 너희들이 이제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4제곱 더하기 대제곱입니다. 제가 2개 더 해볼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내신에 잘 물어보는 내신 과정에서 좀 잘 물어보는 형태를 조금 다뤄보겠다는 뜻이야. 잘 봐야 돼요. 이게 응용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를 너네들도 이제 약간 보셔야 되거든요. 칠판 보세요. 자, 더하기 자, y 4제곱 자, 얘거든요. 얘를 너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합곱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4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만드는 방법이 뭐야? 방법부터 떠올려봐. 4제곱을 만드시려면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제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밑에다가 조금 쓸게.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의 형태를 다시 제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4제곱이 발생하는 거 맞지? 그러면 너는 얘를 전개할 수 있잖아. 그치? 전개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자, 뒤에 거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가죠, 공식이. 맞죠? 완전 제곱식 전개가. 그래서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자, 뒤에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얘는 지수 법칙을 써서 xy의 제곱으로 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럼 네가 원하는 건 어디니까? 여기 값이니까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자, 4제곱 더하기 4제곱인데 자, 얘는 자, 제곱한 것을 자, 요 값을 갖다가 제곱한 거에서 다시 2의 xy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런 식을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건 핵심이 아니고 전개를 자, 첫 번째가 이거야. 자, 전개를 해서 전개식을 갖다가 확인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그 전개식을 적당히 변형을 하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개식을 적당히 변형하면 내가 원하는 변형 공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알겠죠? 적당히 변형한다라는 거는 이항을 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해됐나?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내신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하나만 더 가볼게요. 봐봐. 이걸 5제곱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뭐가 필요할까? 일단 이 방법은 아닐 것 같아. 그치? 왜냐하면 이게 홀수잖아. 그럼 누구랑 막 곱했을 때가 5제곱이 될 것 같습니까? 느낌상. 어떤 거랑 어떤 게 만났을 때 5제곱이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얘는 자, 앞에 걸 이렇게 써주고 자, 5제곱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x에 필요한 거 얘기해. 세제곱 오케이. 필요한 게 이거니까 더하기 y의 세제곱 이게 필요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지. 왜? 이걸 전개하면서 뭐가 생겨? 왼쪽에는 없는 항들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뺄 건데요. 이 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이걸 밑에다가 전개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직접 전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됐나? 그럼 봐봐. 얘랑 얘가 곱해졌을 때 x-제곱이 나오는 거고 y제곱하고 y세제곱이 곱해졌을 때 y-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가 불순물이라는 게 보이죠? 요렇게 곱해지는 게 불순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더하기 x제곱 y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y제곱 이게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빼줄 건데 보통 뺄 때는요 이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공통 인수가 보이잖아. 보통 묶어서 표현을 해준다고 인수분해를 하듯이. 그래서 여기는 x 2개, y 2개가 공통 인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묶을 때 x 2개, y 2개 얘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남지? x 하나, y 하나 이렇게가 남는 거예요. 지금 변형 이해됩니까? 요거 알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나는 이 5제곱도 무언가 이 각과 뭔가 합곱 이런 형태로 빼줄 수 있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약간 이것도 구해야 되지 않나요? 얘랑 얘도 구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대로 이 값 찾고 이 값 찾아야 돼.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도 위에 있는 그 기본적인 공식을 써서 구해주셔야 하고요.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요거를 써서 이 값을 구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필요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이것도 왼쪽에서 얘를 갖다가 써줘서 값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내 말.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죠. 알겠죠? 조금 계산량이 많아지고 번거로울 텐데 보통 요즘에 내시면은 이런 걸 많이 내더라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너희들 이런 걸 보고 조금 몇 번 해봐야지 이게 늘어요.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뭘 제곱하면 될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완전 제곱하면 6제곱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자, 전개를 밑에서 조금만 해보자. 자, 이게 는게 아니고 얘는 전개를 밑에서 해보면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의 3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빼주면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빼줘요. 빼기 2의 xy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앞서 공식 얘를 갖다 써줘서 값을 찾고 a 그 다음에 뒤쪽은 xy 곱을 갖다가 찾아서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거든. 좀 중요한 게 요거 확인하시고 4제곱 만드는 거 5제곱 만드는 거 제가 6제곱까지 보여드렸어요. 실제 최근 그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는 이거 7제곱까지 다 왔었어. 7제곱은 어떻게 찾아? 세제곱이랑 4제곱을 갖다 곱해야 되지. 그럼 4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4제곱은 위에 걸로 또 찾아. 약간 이런 느낌. 알겠지? 그게 이제 최근에 고등학교 기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요 현상들 지금 관찰해봤죠. 몇 번 해보셔야지 손에 익어요. 알겠죠? 이거 써서 이제 꾹꾹 눌러서 풀이가용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두 번째. 자, 유형 8번 쪽으로 넘어오세요. 유형 8번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약간 공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에서 뒤쪽에 y 부분이 조금 바뀌거든? 역수관계에 놓여있을 때 공식이야. 알겠지? 근데 이것도 참 외우기도 뭐하는 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랑 지금 요 항의 관계가 이게 무슨 관계야? 수학에서는 얘를 무슨 관계라고 부르죠? 두 개를 곱하면 결과가 뭐야? 1이지. 두 개를 곱했을 때 결과가 1인 이 두 수의 관계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수학에서. 뭐지? 역수. 오케이. 정답. 자, 역수관계. 즉 역수관계에 놓여있는 애들은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1로 된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역수면 어느 부분에서 이 뒷부분 여기 관찰하세요. 여기에서 얘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항상 1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실제로 공식의 형태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뭔 소리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그냥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2가 빠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건 3학년 1학기 공식이잖아. 제곱이니까. 그치? 자, 마찬가지로 그냥 x-x분의 1의 자, 제곱 형태를 두 번 하지 말자. 자, 마찬가지로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나는 x-x분의 1 이 형태를 제곱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전개하면서 나오는 건 상수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그거를 상쇄를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2를 더해 주셔야 돼요. 괜찮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좀 덥구나. 맞지? 졸려 죽겠어. 오늘은 잘 먹기가 못 쉬잖아. 오늘은 안 쉬나? 자, 갑니다. 세제곱 한번 해볼게요. 세제곱.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봐봐. 공식 왼쪽에다 다 적어놨거든. 잘 봐. 요거랑 요거 쓸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현재 써있는 공식은 y 대신에 어떤 식이 들어간 걸까? 이 y 자리에 역수, x의 역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y 대신 저 공식에서 y 대신에 x분의 1을 갖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에 y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럼 공식의 형태를 갖다 봤을 때요. 자, 여기 그냥 정리할게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자, 왼쪽에 저거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 봐봐. y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한 거에서 무언가 전개되면서 불순물이 이제 생기는 거를 그걸 빼주면서 걸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될 텐데 여기 지금 보여요? x, y. y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는 거라서 역수라서 저 부분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빼기 3에 그냥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해서 공식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해하시고 자, 마찬가지 방법이야. 자, 이것도 변형이 되기를 자, 이번엔 x-x분의 1 이걸 세제곱했을 때 이 항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푸실 때 자, 유형 8번을 이런 식의 형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필기할 게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 78번 문제. 제가 이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설명드립니다. 거기 78번 문제 조건 보시면 x제곱 빼기 뭔가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요. 근데 너희들이 처음에 여기서 이걸 보고 무슨 짓을 하냐면 갑자기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찾거든? 그건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이거를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찾고 이거를 대입을 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이죠.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요거 찾는 거 맞지? 그럼 이 조건을 활용하는 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걸 바라볼 때 이거는 등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등식. 맞죠?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생각나는 변형 공식을 떠올리면 잘 봐. 칠판. 얘는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하고 여기서 제곱하면서 발생하는 상수가 얼마지? 2죠, 2. 그걸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꾸 생각하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쓰면 될 것 같죠? 네가 필요한 건 뭘까?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인지가 필요한 거 맞죠? 맞아요? 따라서 여기 등식에서 자, 여기 등식 잘 보세요. 자, 등식의 성질을 쓰는데 등식의 양변에 자, 나누기 x를 합니다. 등식의 양변을 x로 나눠줘요. 한 번. 됐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두 개 있는 거니까 하나가 나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얘는 x 하나 나가고 마이너스 5.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나누기 x가 아니라 x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가 x분의 1로 떨어지면서 걔가 이제 0 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거 보이지? 그럼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조건의 등식으로부터 얻은 조건은 뭐냐면 x 더하기 자, x분의 1의 값이 자, 5가 된다.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결과값을 자, 5 제곱하면 얼마지? 25. 25에서 2를 뺀 게 얼마예요? 정답이 23이 되는 겁니다. 흐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요 10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이런 한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설명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등식은 보통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요? 넘깁니다. 자, 81번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자, 항 3개짜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항 2개짜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항 3개짜리로 갑니다. 항 3개짜리는 좀 어려워. 그리고 시험에서는 항 3개짜리를 냅니다. 그래서 항 3개짜리가 조금 어려운데 관련된 공식은 2개밖에 없어요. 일단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2개밖에 없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체크할게요. 거기 유형 9번에는 1번 공식, 2번 공식 체크해놔. 사실 3번은 2번에서 그냥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거라서 그냥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요. 1번하고 2번을 잘 외워주세요. 제가 유도까지 해드립니다. 자, 1번. 여기서 모티브가 되는 곱셈 공식이 이거죠. 항 3개짜리 완전제곱. 자, 이걸 전개하게 되면 너네들 이거 다 외웠지? 외워오셨어요 이거?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뭐로 묶여요? 뒤에 상수가? 플러스 뭐로 묶였더라?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2로 묶여요. 그 다음 2개씩 곱이 옵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곱셈 공식 이거 맞죠?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는 이거를 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얘를 이항하면 됩니다. 왼쪽으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의 합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2개씩 곱의 합을 2개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식이 정리가 됩니다. 되셨죠? 그 항 3개짜리 곱셈 공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얘입니다. 얘.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필기. 거기다 필기. 학교 시험은 빨간색처럼 나와. 위에처럼 안 나와. 실전에서는 밑에처럼 나오는데 밑에. 알겠죠? 잘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저 위에 거를 응용해서 밑에 걸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지금 상황 이해됐나?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이렇게 된 항이 나오려면 뭘 제곱해야 될까요? x제곱 y제곱이라는 항이 나오려면 줄면 안 돼.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x제곱 y제곱이라는 항이 나오려면 뭘 제곱해야 될까요? 어떤 항을 제곱하면 저게 돼? xy. 두 번째,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y제곱 z제곱이 나오려면 뭘 제곱해야 돼? yz. 그럼 느낌이 와? 얘는 zx를 제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 얘를 만들려면 어떤 거를 완전 제곱해야 될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맞아요? 어떤 걸 완전 제곱하면 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제곱, 이거를 완전 제곱하면 일단 이 항이 얻어지겠죠. 될까? 근데 불순물이 생겨. 맞아? 그것까지 확인할 거야. 잘 봐야 돼. 여기 잘 봐. 자, 자, x제곱 y제곱 얘 적용하는 겁니다. 얘 적용하는 건데 a 자리에 xy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죠? 제곱 더하기 자 y제곱 z제곱 더하기 자 z제곱 x제곱 자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에 여기 2배에 2개씩 곱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잘 봐야 돼요. 여기 잘 봐. 얘 곱하기 얘 xy 곱하기 yz 그럼 뭐가 돼? x, y는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x의 y제곱 z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따라서 여기가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자 y제곱 z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그냥 바로 나오잖아. 얘 곱하기 얘. 그럼 이번에 뭐가 두 개야? z가 두 개인 거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x y의 z 두 개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번에 x가 두 개네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x 제곱 자 y z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되는데 마찬가지. 아까 구경해본 바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등식을 쓸 때 여기 볼래 여기 x 제곱 y 제곱 x 세제곱 y 제곱 공통인수가 x 두 개 y 두 개여서 줄면 안 돼. 공통인수가 x 제곱 y 제곱이어서 이 부분을 x 제곱 y 제곱으로 묶었었죠. 여기도 똑같이 묶을 거예요. 예쁘게 알겠지? 여기 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공통인수인 것 같아? 그치, x 하나 y 하나 z 하나 그러니까 x y z가 공통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요 표현. 그럼 이제 공식의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y 제곱 더하기 y 제곱 z 제곱 더하기 z 제곱 x 제곱 더하기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 y z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여기를 ex y z로 묶여 이렇게. 그리고 안쪽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뭘까? x 하나 y 하나 z 하나씩 남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얘 왼쪽을 전개했을 때는 오른쪽처럼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건 얘예요. 그럼 어느 부분을 왼쪽으로 그냥 이항하면 돼? 이 불순물 부분을 왼쪽으로 그냥 이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빨간색 부분 채워볼게. 자 얘는 자 x y 더하기 자 y z 더하기 자 z x를 자 완전 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ex y z의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해서 공식 마무리하면 됩니다.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주간 테스트에는 이걸 한번 내볼게요. 알겠죠? 이거 식 할 수 있는. 그럼 일단 사전에 뭘 찾아야 될까, 얘들아? 이거를 구하려면 어쨌든 얘를 제곱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밑에 있는 식은요 위에 있는 걸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이해했나 지금 이거? 얘를 찾으려면 이 위에 있는 공식에서 이 뒤에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사실상 이 항 3개짜리 완전 제곱 있죠. 이거에 관련된 변형 공식은 웬만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거 넘길게요. 자, 2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 그 2번 유형 9번의 2번 공식 말하는 거야. 유형 9번의 2번 공식. 자, 2번 공식은 별표를 2개 정도를 쳐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통수합 2에도 또 나와요. 이 식이. 이 공식이 공통수합 2에도 또 나옵니다. 그때는 좀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될 부분이어서 이 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2번에 대한 식을 갖다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도 과정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외우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a제곱 더하기 자 b제곱 더하기 언뜻 보면은 얘랑 약간 유사해 보이긴 해요. 유사해 보이긴 한데 완전 다른 식이야. 알겠지?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2가 아니고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형태 이해됐나? 별로 안 돼. 자, 일단 유도 과정 설명드릴게. 이게 결론이 왼쪽이 오른쪽처럼 변형이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오른쪽처럼 변형이 되는 과정 설명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 인위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간다. 이 식 각각의 항에다가 2배씩 해. 그럼 어떻게 돼? 2a제곱 더하기 자 b제곱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이렇게 된 거 맞죠? 맞아? 2배를 했으니까 자 위에 식은 변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값이 바뀌면 안 돼요. 여기 안쪽에 2배를 한 거니까
이걸 상쇄를 해주려면 앞에 몇 배를 높여야 돼? 2분의 1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2분의 1의 정체가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 공식에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는 정체가 이 과정 안에서 얘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여기 안쪽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안쪽 잘 봐. 안쪽 잘 보시면 자 분모로 연결하겠습니다. a제곱이 일단 두 개인데 하나씩 빼는 거 봐봐. 잘 봐야 돼. a제곱,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이 세 개를 연달아서 쓸게요. 자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거 무슨 식이지? 완전 제곱식. 오케이. 더하기 자 왜 b제곱이 두 개인지 여기서 이제 들통이 나죠.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b제곱 두 개 맞죠? 하나씩 이렇게 항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자 더하기 줄면 안 돼. 자 c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ca 더하기 a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위에 거랑 밑에 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퀄 맞아? 등식 맞죠? 돼? 그러면 이제 끝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완전 제곱식이 총 몇 개 만들어져 안쪽에서? 3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묶어준 게 마지막 표현이에요. 자, 2분의 1에 바로 열고 자, 얘 첫 번째 거는 자 a-b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건 b-c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건 c-a의 제곱 이런 형태로 묶인다는 뜻이죠. 괜찮을까? 이해됐으면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식이 밑에처럼 변하는구나.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가볼게. 괜찮죠? 일단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가보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알겠어. 맞지? 근데 약간 문제에서 약간 이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 잘 봐. 얘가 0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전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저 식이 0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사실 바꾸면 이런 뜻이죠. a제곱 더하기 이거랑도 같은 말입니다. 이 값이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걸 해석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말. 알겠죠? 해석까지만 하고 결과 확인할게요. 그럼 잘 봐야 돼. 얘를 바꾸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 맞죠? 돼요? 그럼 위에 게 0이라는 거는 밑에 게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위에 게 0이라는 말을 밑에 게 0이라는 말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이걸 관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되는 건 제곱의 합이거든. 자, 잘 봐야 되는 건 제곱의 합이거든. 그럼 너네들은 실수의 성질을 떠올리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집중해서 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에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까? 답해줘. 뭔가를 제곱했는데 두 개 더했어. 제곱해서 더했어. 근데 값이 0이야. a가 얼마고 b가 얼마여야 되지? 그렇죠. 둘 다 0이어야 되죠. 지금 이해했습니까? 왜냐하면 실수 성질에 따르면 눈 감지 마! 실수 a를 제곱하면 몇 이상이어야 돼? 반드시 몇 이상?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이게 실수가 갖는 성질이야. 어떤 실수를 제곱하더라도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맞아요? 그럼 잘 봐. 얘 0 이상 맞죠? 얘도 0 이상 맞죠? 0 이상인 애를 두 개를 더했는데 결과가 0이 됐어. 그럼 어떤 거랑 어떤 걸 더했을 때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냐? 얘가 0이고 얘가 0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제곱해서 0 되는, 즉 0의 제곱근은 뭐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으니까 A가 0이고 B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현상 이해되나? 이걸 다시 내가 너네들한테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봐봐. 제곱이 되는 것들을 다 더했는데 결과가 0이야. 맞아요? 그럼 어디가 0이라는 뜻이야? 얘가 얼마고? 그렇지. 얘가 0이고
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이렇게도 0이다 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맞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따라서 결론 A랑 B랑 어떻고? 얘가 0이라는 건 A랑 B랑 어떻다? 같다라는 뜻. 같다라는 뜻이고 얘는 B랑 C랑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게 내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은 이게 능력이 되는 현상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봐봐. 삼각형 ABC 자, 세 변을 A, B, C라 하자. 상황이 이해됐나? 상황이 이해됐나?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자. 근데 그 ABC의 관계가 이걸 만족한다. 이 식을 만족한다. 무슨 뜻이야? 이게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지? 정상.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을까? 맥락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걸 첫 번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야. 이 값은 항상 제곱의 합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0 이상이 된다를 알아야 되는 게 공통수학 2. 알겠지?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공통수학 2. 그럼 공통수학 1에서는 뭐냐?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사실과 이 값이 0이 된다는 게 이 뜻이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됐지?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뜻.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넘길까요? 제가 이제 대표 문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너네들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네 85번 잠깐 볼래? 얘들아 85번 문제 보면 뭘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85번 문제 확인한다면 7번 바로 오세요. 이거 써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써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봐. 조건 중에 뭐랑 뭐밖에 없어? A-B랑 B-C밖에 없지. 그럼 봐봐. 너는 지금 이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A-B랑 B-C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죠? 얘를 무조건 찾아야지 얘를 쓸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네가 아는 거는 A-B가 얼마인지랑 자 B-C가 얼마인지를 아는 거지.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은 가감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것밖에 없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더해.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빼도 되고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개를 더하면 BB 날라가고 네가 얻는 건 A-C이다. 자, C-A를 제곱한 거랑 A-C를 제곱한 거는 같아 달라? 현상 관찰. C-A 제곱이랑 A-C의 제곱이랑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죠. 다시 자, 하나 배워. 잘 봐. A-C 제곱과 C-A 제곱은 같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되죠. 맞죠? 둘 다 뭐 나와요?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 나오면 됐죠? 빼는 순서를 바꿔서 제곱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여기서 얘를 뺐는데 값이 2야. 그럼 그 빼는 순서를 바꾸면 값이 마이너스 2겠지. 이해됐나 지금 이거? 그럼 2를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건 당연히 4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이거? 자, 이 현상 한번 관찰하시고 됐죠? 계산 빨리빠르게 하세요. 줄지 말고.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85번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 잠깐 볼래? 유형 10번은 이제 대표 문제 보시면 여기는 곱셈 공식을 적당히 활용하는 건데 수의 형태를 보시고 곱셈 공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자면 86번 같은 경우는 거기 문제가 86번 문제에 거기 식 형태가요. 앞에가 3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3 플러스 2. 자, 이 뒤쪽에 두 번째 항은 3의 제곱 더하기
자 2의 제곱, 자 여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자 2의 세제곱, 자 3의 4제곱 더하기 자 2의 4제곱 이렇게 가나? 제곱, 세제곱은 안 가네. 마지막에 4제곱이죠. 자 여기서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일일이 다 계산해서 진짜 이 3개를 곱하라는 건 아니겠죠. 맞지? 칠판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 생각이 이러해요.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3 마이너스 2. 그게 어차피 뭐니까? 어차피 1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보면 뭐 쓸 수 있는 거야? 합차공식.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이렇게 써진 거는 얘랑 만나면 다시 무슨 공식? 합차공식. 그래서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되고요. 얘는 다시 얘랑 만나면서 합차공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의 8 빼기 자 2의 8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되겠지. 됐지? 자 요거 잘 봐두시라는 거야. 그거 알겠지? 합차공식이 저렇게 적용이 된다. 자 근데 여기 지금 1이었잖아. 맞아? 여기 1이었죠? 자 칠판 이거 값이 지금 1이잖아요. 왜 실제로는 문제에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 여기 이렇게 쉽게 안 줘, 시험에서는.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딱 등장을 한다 그럼 이제 형태를 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얼마일까? 간단하게 나타나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칠판? 뭐 필요하지? 필요한 걸 얘기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말씀해보세요. 여기 칠판. 필요한 거 말씀해보세요. 5 마이너스 3. 그럼 너 지금 빨간색에다가 몇 곱한 거지? 빨간색이 몇이지? 2를 곱했지. 너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앞에다 그냥 2를 곱한 거지. 상쇄해야 되겠지. 앞에다 몇을 곱해주면 되지?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안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 됐어요? 너 화장실 갔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자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 2가 아니고 4야. 자 5에 8 마이너스 3에 8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아? 지금 제가 보라고 한 거는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을 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룰이 아니고 저게 내가 원하는 값을 곱하고 그 앞에서 상쇄를 하는 그런 변형 기술 같은 것들이야. 저런 것들. 알겠지? 저걸 두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자 넘겨요. 자 유형 11번 11번 별표 쳐야지. 이거 집중 공략. 요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거기를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2번 직육면체. 시험에 요게 좀 잘 나와요. 직육면체. 뭐 기본적으로 대각선 이런 이제 말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개를 미지수를 두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원래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 문제 그냥 한번 잠깐 보면 그 직사각형 있잖아요. 직사각형 있는데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 여기가 15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중에 대각선 길이가 15고 자 둘레가 40이다. 넓이 찾아라. 넓이 찾아라는 거지. 자 미지수부터 둬야 돼. 봐봐. 미지수는 두 개를 그냥 갖다 쓰면 돼. 제가 이거 가로 길이를 A라고 두고요. 세로 길이를 B라고 놓을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 성립되는 식을 무조건 찾아야 돼. 근데 둘레 길이가 40이라는 거는 A가 몇 개? 2개, B가 몇 개? 2개라는 뜻이지. 그러면은 이 둘레 길이가 A 2개, B 2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네?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얼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21. 됐지?
요거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면 무슨 정리가 성립해? 그치,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자 b제곱이 얼마가 된다? 15의 제곱이 된다. 요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정답은 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값에 관심이 있는 거야? a 곱하기 b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조금 연결 지어볼까요? 이거 쉽지? 두 개를 연결 지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a는 이 부분이죠. 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합이에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합이기 때문에 합쪽으로 쓰는 겁니다. 합.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뭘 빼면 되지? 2 ab를 갖다 빼면 됩니다. 돼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게 얼마니까? 21이니까 이걸 갖다 집어넣어. 얘들아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실제로 이거 15를 진짜 제곱할까 봐서요.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것까지 봐야 돼.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21이 들어가는 자리죠.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잘 봐야 돼. 따라서 15의 제곱은 21의 제곱 빼기 2ab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b니까 이걸 ab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잘 봐.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해. 그럼 식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2ab 는 걸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ab에 대해서 정리하지 말고 그냥 2ab를 찾아. 알겠지? 그러면은 21제곱에서 몇 제곱을 빼는 거죠? 15제곱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21제곱을 계산하지 말고 뭘 하자? 자, 여기서 뭘 하자? 무슨 공식 쓰자? 이걸 계산할 때 무슨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게 빠르다? 합차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곱셈 공식의 취지가 이런 계산을 빨리 하자라는 게 취지야, 실제로. 그러면 자, 이렇게 가볼까? 자, 21 빼기 15 21 더하기 15죠? 네, 여기까지? 앞에 거 얼마고? 직접 계산해. 6. 맞아? 6 곱하기. 뒤에 거 계산해. 30 얼마? 36.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니까? 2ab니까? 네가 원하는 ab는 뭐야? 양변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8 곱하기 이쪽으로 2 나눌게요. 이쪽으로 2 나눌게요. 18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계산하면 얼마? 48, 108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답 108인 거예요, 넓이가. 이 흐름 조금 알겠어. 자, 미지수 놓고 원하는 식 2개 뽑아. 근데 이 조건을 찾는 거는 너네 역량이 됐지? 근데 보통 이제 피타고라스가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 대각선이 거의 대부분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육면체 막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대부분 쓰여요. 됐지? 이런 흐름대로 가시고 제가 이 계산을 보라고 한 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알겠지? 계산을 보라고 한 건 실제로 너네들이 이걸 15제곱을 보고 안달이 나서 진짜 15를 제곱할까 봐 걱정. 알겠지? 합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합차 공식을 쓰는 게 더 계산하기 유리하다라는 거 보시고 자 넘길게요. 야 93번 걱정된다. 9의 건널비, 9의 부피 공식 다 까먹었지?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9. 첫 번째 9의 건널비 공식 어떻게 되더라? 이거 1-2에서 나오는 거라서 한참 전에 했던 거지. 4파이의 r제곱 이렇게 됐죠? 9는 공이야 공. 4파이의 r제곱 그 다음에 자 9의 부피로 가볼게요. 자 부피는 자 3분의 4 파이의 r 부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를 3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됐죠? 혹시 공식 까먹으셨으면 필기 해놨다가 다시 외워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유형 11번.